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 둬도 될까요? 모니터 위에?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운데 게스트로 오는 건 처음이에요. 네, 보통은 항상 좀 멀리 다녔는데 이렇게 가까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시켜 주신 이제 사회자님 말씀처럼 저는 디자이너로 사실은 근무를 했어요. 아메이 사업은 지금 24년 차예요. 되게 오래 했죠. 그래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저는 사실 저도 되게 제가 주로 강의하는 스타일에 저는 모든 건 미팅에서 답을 얻는다예요. 그래서 저는 미팅 개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팅 나오지 않은 리더는 키우지 않는다라는 약간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나온 지가 24년이 된 거죠. 저는 근데 나오면 저 리더님 그럼 몇 살 때부터 한 거야?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막 그런 걸로 집중을 깨기 싫어서 그냥 저는 항상 화끈하게 밝히고 시작해요. 저는 1970년생 올해로 57입니다. 그래서 혹시 67인 줄 아신 건 아니죠? 네, 개띠입니다. 그래서 네, 적어 보이나요? 시너스트 리더님들은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70년생이고 딱 77자를 단 첫 세대인 거죠. 그래서 올해로 57이 됐고 3년 후면 이제 60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메이의 제가 가진 비전은 저는 정말 건강이에요. 건강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오늘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왔어요. 사실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8kg를 뺐어요. 체지방만 8kg 뺐어요.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이어트보다는 기초대사를 제가 1050에서 1290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240을 올린 거죠. 근데 한 달 만에 올린 건 아니고요. 꾸준히 뉴트라이트로 인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갱년기가 와도 요요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오늘 여러분의 그런 건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의 자산이 건강이 얼마나 무서운 자산인지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식보다 더한 자산은 건강이에요. 그래서 저는 93년에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당연히 그 시대에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저는 그때 세상이 참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뉴욕의 브랜드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제가 면접을 봤어요. 근데 딱 입사할 때 저를 면접 봤던 저희 상사가 여기로 가야 되나 봐요. 조명이 여긴가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저를 뽑아주신 부장님, 그 브랜드 매니저 하시는 저희 팀장님이 그 브랜드를 접게 된 거예요. 이제 오픈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프랑스 브랜드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이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라벨을 받아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로 들어가게 되고 원래는 여성복을 가고 싶었으나 제 성격과 똑같이 남성복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천상 남자예요. 되게 다르죠? 정말 저희 파트너가 하는 말은 줄줄 새는 완벽주의자. 항상 완벽을 추구하지만 뒤로 가면 너무 많이 핸델과 그레텔처럼 너무 많은 걸 세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제가 남성복을 갔더니 정말 적성에는 잘 맞으나 너무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 그때 저희 실장님이 그 당시 35, 저보다 한 10살 조금 더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노후를 걱정하시는 거. 그 다음 실장에서 곧 잘릴 위기를. 90년대는 사실은 여자의 실장 다음 이사나 전무로 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나도 10년 정도 전공을 4년 해도 10년밖에는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고로 저는 초중고대 전부 개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할 때 미팅만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미팅 안 빠지면 된다 그랬을 때 유일한 자신감은 개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도 개근했어요. 당연히 저는 월차 한 번 낸 적 없어요. 연차 쓴 적 없어요. 디자이너 쓸 수가 없어요.
퇴근 12시 1시가 기본이에요. 야근 수당 없어요. 근데 출장을 보내주는 게 유일한 무슨 혜택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출장을 프랑스 저희는 본사 회의가 파리에 있으니까 파리 회의를 가면 제가 회사 3년, 첫 회사가 3년 다녔는데 3년 동안 파리를 6번 정도 갔거든요. 근데 에펠탑을 새벽에 한 번 봤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샹젤리제 거리에 백화점만 다니고 회의하고 이러고 돌아왔어요. 여행을 간 적은 없어요. 파리를 간 적은 있지만 그렇게 생활하면서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디자이너는 한번 옮겨야 연봉을 올릴 수 있으니까 저희는 계약을 하니까 다음 회사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회사가 이제 또 남성복을 했더니 남성복으로 또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지만 IMF가 터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출장 같은 게 다 막히면서 이제 회사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다녔던 제가 에스콰이어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브랜드에서 제가 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IMF 때 이제 친구가 계속 이제 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 친구들이. 그래서 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근데 저희 회사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선임 디자이너로 갔는데 선임 디자이너 경력직으로 가고 나니까 그때 저희 실장님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이제 3살 나는 거예요. 내가 올라왔구나. 그럼 나도 실장님 나이가 되면 나도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근무하면서 있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난 내 브랜드를 열어서 뭐 장강효 씨나 이런 것처럼 자기 브랜드를 하면 앙드리김은 할아버지가 돼도 계속 하니까 결국 내 브랜드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결혼해서 남편한테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사진을 보시면 남편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하지만 전혀 생각하진 않았어요. 한 번도 남편한테 기대서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내 브랜드를 열어야지라고 해서 저희 이제 마케팅하고 광고하는 대리님한테 브랜드를 하나 열려면 얼마가 들어요? 했더니 5억이 든대요. 30년 전에 5억이 든대요. 그래서 5억? 그래서 5천만 원도 없는데 5억이라고 뭐 이랬는데 그때 밀리오레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친구가 이제 실업된 친구 디자이너들이 있어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내가 디자인을 할 테니 너가 매장을 운영해서 사이드 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제 친구가 매장을 해서 돈은 제가 되고 그 친구 노동력을 대서 대신 수익은 반반 나누면 우리 너무 행복한 동업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은 제가 100% 됐으니까.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어, 팔이 부러졌어 이러면서 제가 계속 밤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제가 나가서 있다가 아침에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서 너무 졸려서 자꾸 패턴실 가서 조금 쪽잠 자고 막 이런 저를 발견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너무너무. 하루에 거의 정말 7, 800만 원을 현금, 그 당시 카드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을 정말 너무 많이 버는데 너 이렇게 회사 다니니? 그냥 나랑 이거 해서 빨리 브랜드 열자. 정말 곧 브랜드 열게 생겼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나와서 직접 디자인을 하니까 매장이 의뢰가 들어와서 다른 매장을 하고 제가 매장을 5개까지 해서 납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요. 이 모든 과정을 부모님한테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았어요.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 이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회사 근처 왔다고 전화했는데 김지영 씨 퇴사했다는 얘기를 3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제 사기를 당해서 2000년을 맞이할 때 빚이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다시 다른 매장들이 막 생기면서 매출은 떨어지고 카드가 오면서 다시 수수료를 내야 되고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내고 공장에 돈은 매해 5천만 원에서 1억을 줘야 되고 직원을 8명을 써서 임금 줘야 되고 제가 30살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밀레니얼 시대에서 31가 딱 됐는데 나는 정말 이게 밀레니얼에 정말 휴거 다 들고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빚을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님은 모르셨잖아요. 제가 오픈한 것도 몰랐고, 저희 아버지는 난리가 났고, 왜 도대체 시장에 들어갔니? 그러니까 저는 목표는 브랜드를 열려고 했는데, 작게 시작할 수 있어서 들어갔는데, 어느덧 제 꿈이 앞에 있는 사람과 매출 비교, 옆에 있는 사람과 매출 비교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내 꿈이 브랜드가 아니라 누가 카피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전전긍긍하고 앞에 있는 그냥 매장 애들하고 나하고 지금 경쟁하는 정말 2평, 3평 몇 개 내는 그 매장 안에서 제가 허덕이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아메이가 온 거죠. 제가 그 빚을 갚으려고 근데 하는 게 도둑질이라고 디자인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못 팔아요. 이상하게 제가 만들었는데 원가를 아니까 자꾸 얘기하면 슬슬 깎아줘서 원가만큼 받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장사하면 저희 매장 애들이 너무너무 마이너스라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래서 입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옷만 대주고 패턴하고 디자인하고 새벽에 디자인하고 아침에 원단 끊고 패턴실 가고 밤에 재고 파악하고 저 일주일에 10시간 잔 적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유니폼도 했어요. 여행사 유니폼도 해서 하고 대학교 맨투맨 티셔츠도 경희대도 납품하고 혼자서 공장 사장님 봉고 빌려서 막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제 친구 그 당시는 카드하면 띵동 안 하니까 제 친구가 제 카드를 들고 갔거든요. 근데 그 카드가 거기 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사업을 하니까 한도가 컸잖아요. 매달 700씩 1년도 더 내야 되고 그거 말고 제 명의로 보증도 하고 막 이래갖고 뭐 갚아야 되는 것도 1억이 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 아메이가 저한테 왔어요. 아메이가 들렸을까요? 오다 다단계도 오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한테 오니까 이제 이것까지 오는구나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 아메이 사업을 저한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마 이렇게 후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외삼촌의 고등학교 선배시래요. 외삼촌 고등학교 선배면 남자분이시고 그리고 연세가 저희 엄마 연세인 거죠. 부모님 연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한 60이 되셨어요. 근데 울산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와서 너 꿈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놀랐어요.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제 꿈을 얘기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밤에 자는 거예요. 이랬어요. 전 그 전에 제 브랜드 여는 거였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30 초반에 빚을 안고 시장에 앉아서 자는 게 꿈이라는 얘기를 하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럼 바로 아메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절했어요. 내가 빚 갚아야지. 내가 지금 다단계까지 하다가 여기서 빚이 늘어나면 어떡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거부했어요. 정말 1년. 매일 전화하셨어요. 매일 전화 받고 바빠서 안 되고 시간 없어서 안 되고 정 관심 없고 왜 매일 받았을까요? 그 당시는 전화번호가 안 떠요. 아시겠죠? 24년 전에는 콜링밖에 안 떠서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받고 매번 거절을 1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절에 끈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년이 딱 되는 어느 날 너무 죄송했어요. 잘 모르니까 거절도 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근데 그분은 경주에서 그 15만 평의 연수원을 하시고 국회의원 정책자문위원도 하시는데 나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든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아르바이트를 한 명 두고 내가 한 번은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2, 5년의 도산 확률에 제가 딱 들어가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광고비, 매장을 계속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고 상가 전체가 뭔가 하면 제가 돈을 몇천 단위를 계속 냈어야 되고 보증금이 계속 올라가고 제가 마지막에 아메이 덕분에 제가 권리금을 받고 나온 마지막 세대인데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밀리오레가 스타트 때 1,500에 80만 원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나올 때 제가 보증금이 얼마나 올랐냐면 거기서 제가 4년 정도 하고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4,000까지 줬고요. 월세를 제가 400까지 줬어요. 근데 그게 매장이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정리하는 걸 파운더스 PT가 되면 난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파운더스 PT 보너스 2번 더 받으면서 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렇게 저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딱 듣고 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나의 최고의 투자는 미팅을 나오는 시간 확보예요. 그래서 알바를 3시간을 썼어요. 저녁 8시부터 11시. 그래서 미팅을 듣는 그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썼어요. 그래서 그 미팅을 듣고 밤에 계속 거기 앉아서 새벽에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면 새벽에 귀신처럼 돌아다니면 상가에 한 명씩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연습했어요. 사업 설명. 물론 거기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내 실력이 늘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 나 원래 꿈이 있는 여기는 꿈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거기 제 주변에는. 그래서 회사 다녔을 때 어렸을 때 친구, 첫 회사, 2번째 회사 이렇게 다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STP를 정말 하루에 한 20번씩 했나 봐요. 새벽에 계속 할 수 있어요. 혼자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도 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냥 붙잡고 다 했어요. 이 상가가 끝나면 다음 상가를 갔어요. 근데 전 제품을 한 번도 전달하지 않았고 무조건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3개월 차에 SP가 됐어요. 굉장히 빨리 갔어요. 그런데 아메이가 너무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 스폰서님은 그렇게 한번 가라 하고 끝이었어요. 저는 그 후원이 마지막이에요. 그때부터 서울에서 저 혼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은 아메이의 비전을 보여주는 데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가면 제품 교육이 있으면 AP에 얼쩡거리다가 누구 제품 교육 한번 들어가서 듣고 그렇게 귀동량을 들으면서 플래티늄까지 갔어요. 근데 플래티늄까지 갔는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 연세가 많다 했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3월 1일부 PT SP였어요. 3월 1일부 SP였는데 3월 1일부 SP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니 9월 1일부 PT래요. 근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면 8월 1일부여야 돼요. 2월 달에 갔잖아요. 근데 9월 1일부로 해서 안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쉬어야 되는 줄 알고 쉬었어요. 저희 파트너들한테 멈춰. 나 지금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너무 바보 같죠? 왜냐면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그 노트 그때 A코어였는데 A코어에 몇 월 며칠부 PT 되기로 합니다. 그거 하나 들고 이제 제 사업은 시작됐어요. 그러고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메이에서 매출이 1000이 떨어져 본 적은 없는 거죠. 물론 전 다이아몬드가 그럼 빨리 되냐? 절대요. 스폰서님을 상담을 그대로 못 받았잖아요. 상담 꼭 받으세요. 여러분의 스폰서님이 옆에 계신다는 건 여러분의 성장을 끊임없이 부추겨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다이아몬드 되는 줄 알고 너무 쉬운 줄 알았어요. 다음 꿈이 없었던 거예요. 꿈의 확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핀씩 바꿨나 봐요. PT, 파운더스 PT, 그 다음에 사파이어, 파운더, 그 모든 핀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는 꽤 늦게까지 에메랄드도 좀 오래 했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도 오래 했어요. 도전을 누가 하라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스폰서가 도전하세요 할 때 도전하세요. 저는 도전을 하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파트너가 저한테 가라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 이글드림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글드림은 거의 메인이 경상도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사업을 하니까 저희 파트너들이 그런 거 느끼세요? 들으면 왜 너무 사투리를 듣는 연습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뭐 이런 거.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사투리를 배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탑리더님과 함께 이제 서울에 점점 커지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되면서는 좀 많은 상담을 오히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탑리더님과 그래서 앞에 남편 사진을 굳이 넣은 이유예요. 그래서 저희 윤영미 스폰서님이 이때는 못 가셔서 저희 스폰서님만 같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외국 항공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승진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계속 테스트를 해야 돼서 좀 미팅을 나오기 어려워서 에메랄드 때부터 제가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혼자 하고 있고 저희 남편은 저를 되게 든든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공사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포르투 갔는데 옆에 저는 끝나고 코스타노바하고
아베이루라는 지역으로 좀 내려가서 거기서 좀 더 있었어요. 더 아는 친한 리더님들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이번 포르투 여행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바로 제 스폰서님은 지금 조재천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재천 스폰서님의 파트너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건 스폰서님 소개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케언즈가 제 첫 여행이었거든요. 두 번째 여행이었는데 20년 전이더라고요, 정확히. 그래서 오른쪽이 제 20년 전. 남편이 아직도 안 바뀌었죠. 그래서 갱신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갱신을 못해서 이렇게 한 남편과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 이제 보석된 리더님들과 이번에 케언즈를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렇게 제가 그때 30년 전에 그 한평 남짓한 데서 꿈을 자는 거라고 했던 제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이런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 꿈을 펼치고 적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키우니까 제가 다이아몬드라는 걸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만 생각하니까 에메랄드도 괜찮았어요.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이 진짜 여러분의 꿈을 정말 빼곡히 적으시고 저는 오늘 건강과 꿈이에요. 제 비전은 그 두 개예요. 돈은 다른 수단으로도 많이 버실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많이 버시는 분도 많겠죠. 근데 얼마나 내 인생에 행복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행복의 전 1번은 지금은 건강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좀 지나갈게요. 네. 제가, 저는 이때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20세기 출생자잖아요. 그때는 24대면 대학교 졸업하고 요즘 친구들은 대학교를 일찍 졸업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때는 휴학을 하는 게 되게 큰 이슈였어요. 하면 안 되는 거. 그랬는데 지금은 해야 학생으로 뭔가 할 수 있어서 휴학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세에도 졸업을 안 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녀. 근데 옛날에는 직장을 적어도 한 25년, 35년 이렇게 다니고 한 10년만 준비하면 7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30대에 상가집을 가면 보통 한 7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40대에 상가집을 가니까 80대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0대에 제가 지금 가면 거의 90인데 얼마 전에 저희 파트너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수지팡이도 받으셨어요. 종로구에서. 그래서 그때 나는 도대체 언제 죽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김경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는 죽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못 죽는데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이족보행이 꿈이에요. 100세까지 이족보행. 지금 100세 올림픽이 나올 판이에요. 저번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100세 올림픽에 뭐가 있냐면 2kg인가 3kg짜리 머리 위로 올리기. 왜냐면 비행기에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0m를 1분 얼마 만에 가기. 이런 거. 그 다음에 계단 5층 이상 오르기. 뭐 이렇게 막 종목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야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너무 지금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사진 찍고 싶었어요. 제가 종로상가 쪽에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비틀즈처럼 나란히 걸어가시는데 신호등이 이미 빨간 게 다 변했는데도 슬로우 비디오처럼 모두 80대 후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모두들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도 경적 울리지도 않아요. 똑같은 보폭으로 똑같이 지나가시는데 정말 속도가 애기들 걸음하고 똑같아요. 전 벤자민 버튼의 그 시간 거꾸로 온다가 너무 인상적인데 정말 애기가 돼가는 걸음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면 해피엔딩이에요. 내가 35년 벌어서 10년 정도 살다 죽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교육은 언제 끝나요? 은퇴는 언제 해요? 지금 평균 50세의 은퇴라고도 하죠. 삼성의 평균 7.8년? 8년 정도, 9년 정도가 평균 근무라고 해요. 모두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다음 잡을 또 얻어야 되고 우리는 100세도 살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막 챗 GPT 이런 글자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GPT를 쓰진 않는데 여러분이 저는 이제 제가 57이니까 100세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43년 남은 거예요. 그럼 남은 40년은 어떻게 살 건가?
근데 제 친구 또래도 이제 곧 60인데 애들 결혼 보내고 뭐 이제 손주 보고 뭐 이럴 나이예요. 근데 다 살았다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는 거지. 난 지금 만족해. 이 얘기는 대학교 졸업한 애가 만약에 옛날 같으면 70년 남은 거잖아요. 70세 이상이면 대학 갓 졸업한 친구가 아유 이제 4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랑 똑같은 거예요. 남은 기간이 4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40년 이상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이제부터 40년을 더 사실 거예요. 아마 20대는 지금부터 100년을 더 살겠죠. 그럼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에 해피엔딩을 만들 것인가예요. 건강관리의 핵심이에요. 저는 뉴트라이트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사업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저는 돈 때문이에요. 저는 나이 들어서 돈으로 고민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돈 갖고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빚을 갖고 나는 제가 딱 철칙. 난 절대로 돈 거래 안 한다. 남해에서 돈 거래하지 말래요. 너무 좋아. 난 돈 거래 원래 싫어하는데. 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크게 배워서 돈 거래 안 해요. 근데 건강은 제가 그래서 저는 돈 때문에 했는데 이 안에서 제가 저희 아빠가 제가 사업하고 파운더스 PT가 막 돼서 여행 점수가 저는 제가 스폰서님이 안 계신다 했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은 그때 이미 환갑이셨고 근데 여행은 파운더스 PT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점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행 가려고 막 얘기하고 짐을 쌌는데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행 날짜 나올 때 알았어요. 조정되는 것도 몰랐어요. 못 가는구나 했어요. 나중에 몇 점이 코드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몇 점이 모자라냐 했더니 한 400만 PB가 모자란 거였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그때 첫 여행이 가족 여행이었고 그때가 만약에 계셨으면 저희 아빠를 모시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때였어요. 네. 근데 저희 아빠는 그 뒤에 암이셨고 1년 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건강을 공부하기 시작한 계기가 그거예요. 선고를 2달 받으셨어요. 너무 늦게 받으셨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남편하고 휴가를 갔는데 우연히 저희 아버지를 봤어요. 너무 놀랐죠. 근데 명절에 1월 달에 보고 8월에 봤으니까 7개월 동안 저는 아빠를 못 본 거예요.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서 제가 이상해서 병원을 제 친구가 의사인데 거기에 제가 아빠를 보냈어요. 그래서 봤더니 간암 말기인데 2주. 이미 70%가 다 27%면 사망인데 거의 70%가 이미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골프 치러 가셨는데 공을 못 치시고 아파서 위경련이 저희 아버지가 겁이 많아서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매일 아빠가 골프를 나가시니까 그냥 살이 빠지시는 것보다 했던 거예요. 매일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미 초상을 치렀죠. 그래서 제가 그때 뉴트라이트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2주가 아니라 1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족여행을 제주도로 가고 그렇게 생일도 너무 통증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강남 성모에서 계셨는데 진통제를 단 한 번도 맞지 않은 몇 안 되는 간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뉴트라이트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금이면 더 했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2000년에 폐종양이셨는데 이제는 제가 뉴트라이트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1년 반 만에 안산병원에서 차트 주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통증 없이 그렇게 하셨죠. 전 뉴트라이트가 저한테는 처음에 돈이었는데 아메이가 그 다음에 저한테는 가족이고 건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의 핵심은 뭘로 결정되냐 유전자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바꿔줘서 건강하게 가족들이 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전 아메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노화를 많이 분석하시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은 얼마나 차이가 나세요? 17년? 저는 이거를 17시간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심장이 딱 멎어서 가는 게 최고예요. 질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의 수명이 다해서 가는 게 그게 원래 자기의 사람의 수명이라고 해요. 생체 나이가 있고 관리 나이가 있어요.
생체 나이는 너무너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나는 시작할 때. 그런데 그 생체 나이를 좋게 타고 났는데 내 생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리를 안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는 정말 병약하게 태어났어. 근데 아메이 사업은 병약한 거 되게 무기예요. 저는 제가 아까 그렇게 잠을 못 잤잖아요. 그래서 88에서 저 헛거보고 급정거를 혼자 한 적도 있어요. 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데 앞에서 큰 화물 트럭이 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 눈꺼풀이었던 제가 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짐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잠을 못 자고 제가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을 제가 다 아메이에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으로 온 병이에요. 타고나게 약하게 타고나진 않았는데 알러지는 반응하면 2개 빼고 다 나왔어요. 비염은 달고 살았고, 뭐 두통, 만성 두통, 결제로 인한 편두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질병들을 다 갖고 있던 제가 관리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인바디 점수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관리 나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해요. 한번 보시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할 의사가 있나? 우리나라 아직도 정말 효녀, 효자가 많죠. 48%가 그렇대요. 근데 대부분 얼만큼 모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 한 5년 미만. 네. 그 평균 하루는 얼마? 다 3시간 미만. 효자인데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어요. 예요. 제 친구가 엄마를 집에서 모시는데 본인이 요양원으로 엄마를 보냈어요. 이유는 내가 엄마를 어떻게 보내 하고 집에서 했는데 엄마를 하루 종일 텔레비 보게 하고 자기는 자기 일 하는 본인을 발견한 거예요. 요양원에 가면 적어도 운동도 시키고 하는데 나는 내 효녀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해서 요양원을 되게 좋은 데를 보낸 친구도 있어요. 의료비가 정말 크죠. 이 의료비를 지금 내가 관리해서 내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아야 되고 젊은 리더님들은 내 부모님을 관리해드려서 내가 이 부담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행복과도 관계가 돼요. 이 돈이 커지면 돈의 부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쓰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이미 너무나 큰 통증이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태어나서 바로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산후조리 아니고 저는 산전조리 시켜요. 무조건 임신하면 바로. 그래야 돼요. 뭐든지 미리. 그래서 그래야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거 95%가 결국 생활습관, 식습관을 바꾸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질병의 90%는 내가 먹는 음식으로 생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저희 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백질 최대한 먹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요즘 하루에 한 80g 정도를 먹고 있어요. 근데 거의 제가 지금 저희 갖고 왔는데 신생아처럼 젖병 빨듯이 계속 하루 종일 단백질을 손에서 놓을 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드셔보세요. 뱃살이 정말 잘 빠져요. 네, 팁이에요. 저희 프로틴으로 하루 종일 빨대를 들고 수시로 계속 보충하세요. 세포가 언제 재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80g을. 그러면 언젠가 암세포가 이겨내는 세포가 재생될 때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근육이 재생될 수도 있고 어느 타이밍에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우린 계속 넣어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배고플 날이 없는데 체중은 저희 팀에 보니까 한 2kg, 3kg씩은 다 빠지시고 내장 지방이 일주일 만에 1.5가 빠진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골든 트라이앵글은 이거예요. 수면, 식사, 운동. 아메이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화 속도를 만약에 계산해서 노화 속도가 0.7이신 분과 1.2이신 분은 정확히 40년이에요. 그래서 내 노화 속도가 조금 내려가면 내가 얼마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건강을 관리하시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0.9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그걸 관리하면서 목표치를 가지는 건 전 사실 숫자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거예요. 제가 노화 속도는 0.72가 나왔어요. 저는 혈액 상태가 좀 좋아서 점수는 좀 좋은 편이고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법은 다 아시죠? 이 연령대에서 제가 보면 저는 지금 40대의 평균과 제가 비슷한 근육을 갖고 있고 저는 40대 평균보다 좀 더 나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 연령대의 어디인가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와 있고요. 이건 저희 친정엄마예요. 아까 폐종양 이후에 저희 엄마 인바디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짱이죠. 저희 엄마가 이게 작년, 재작년인가 좀 됐는데 지금도 이 80점이 떨어지는 걸 용납을 못 하세요. 저희 엄마의 루틴, 굿모닝에 1번으로 저희 팀 올리시는 게 저희 친정엄마예요. 친정엄마 지금 82이신데요. 지금 D1자의 아이를 가지고 계시죠? 저희 엄마가 이거를 뒷장을 모르시고 구겼다가 뒷장도 찍어줘 했더니 뒤가 약간 구겨져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 쓰라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예요. 이게 이제 작년은 저희 케언즈였고 그 전에 풋고일 때 엄마 갔는데 이거 보시면 핑크색의 엄마예요. 저희 엄마 혼자서 예약해서 아침에 가서 저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계신가 봤더니 저기서 춤추고 계신 거예요. 허리가 하나도 굽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S라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여자가 S라인이 잃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운동이고 근육이에요. 저희 엄마가 폐 종양을 그 뉴트라이트로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감사로 살아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을 하시고 운동을 하러 가세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시는데 올라가면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데 왜 걸어서 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엄마는 저는 사실 I거든요. MBTI에. 근데 저희 엄마는 E예요. 그래서 말을 잘 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 분이 막 가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요가 선생이래요. 그래서 요가 선생님인데 아침에 운동도 하고 막 말을 거시는 거죠. 했더니 어르신은요. 그랬더니 저는 혼자 와서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했더니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한테 그 요가 선생님이 저기 올라가시면 저기 공원 쪽에 가면 어떤 어르신이 젊은 사람들 데리고 운동을 가르치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같이 배우시라고 그랬대요. 그분이 무료로 가르쳐준대.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가 이제 이걸 종양을 나으시고 운동을 했는데 이제 요가도 하시고 하니까 가서 동작 안 되는 사람들을 막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엄마가 동작을 하나씩 학습하고 유튜브 보고 배우고 뭐 이러면서 아침에 알려주고 자세에서 저희 엄마는 스쿼트 300개 해요. 플랭크 자세 끝내줘요. 1분은 그냥 대화하면서 하세요. 그렇게 관리를 시작했어요. 아메이 덕분에 난 그 다음 인생을 사니까 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대요. 누굴 가르치면. 그래서 엄마가 내 나이에 선생님이라고 하고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돈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가 무슨 돈을 받냐고. 만나주는 게 어디야. 그래서 저희 엄마가 유일한 80대고 저희 엄마 친정 식구들이 7남매인데 엄마가 여자 중에 첫째고 셋째 딸이에요. 넷째 딸이에요. 근데 엄마가 처음으로 70을 넘겼어요. 아까 그 외삼촌은 엄마 동생인데 65세 돌아가셨어요. 제 스폰서 돌아가시고 이미 다 이제 제 위에 스폰서들은 다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상담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저를 사업을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님이 가끔 물어보세요. 그 관절에 좋은 소팔메토 좀 주문해달라고 얘기하시고요. 저한테 매장 왔는데 자전거를 안 판다며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스폰서님 수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명절에 가면 하지만 저는 아직도 명절 가면 항상 인사드리곤 하거든요.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원래 그렇게 건강하니까가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도 이제 뉴트라이트 더블 X 24년 차 장복 부작용이에요. 저희 시아버지가 90이세요. 근데 지금도 무게 60kg는 드세요. 그래서 무거운 거 있으면 저희 시아버지가 제 걸 들어주시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작년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김장을 제가 하는데 무를 샀는데 못 드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무를 혼자서 번져. 저희 시어머니는 몸매가 보시다시피 날씬하지 않아요. 되게 예쁜 귀여운 몸이세요. 한 150, 한 2, 3에 저희 시어머니 이렇게 공개되는지도 모르시는데 85kg였어요. 근데 질환이 없어요. 네, 처음으로 당뇨의 경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저희 시어머니가 얘기하셔서 제가 관리해서 어머니 그러고 이제 좀 걸으셔라 했더니 75까지 빼셨어요. 여기 지금 75에서 한 78까지 다시 올라간 상태인데 78 되니까 몸이 너무 가볍고 좀 어지럽대요. 너무 많이 뺐대요. 152에 78kg가 그렇게 날씬하진 않죠.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어지럽다고 그러고 고기 혼자서 500g은 그냥 가볍게 드세요. 그래서 근데 평생에 보약이라고는 한 번도 안 드시고 두 분 다 더블 X로 사시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밸런스 팩, 프로틴, 유산균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두 분 다 너무 건강하셔서 얼마 전에 저기 동사무소인가 어디서 결혼한 지 60 몇 년 되신 둘 다 건강하신 몇 안 되는 부부라고 사진 찍어준다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거부하셨대요. 그래서 싫다고.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한 90 여행.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이야 70에 여행 보내줘. 이제 마지막이야 75. 니네 시어머니 70에 보내줘. 이제 마지막이야 75에 보내줘. 이래갖고 지금 거의 경련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같이 갔던 사진이에요. 이렇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맏며느리예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 부산에 계시는데 전 시부모님한테 한 번도 아파서 어디 입원했다, 뭐 검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내려가는 건 밸런스 팩과 프로틴과 유산균밖에 없어요. 그 SOP밖에 없고요. 저는 그냥 명절이나 인사만 하고 전화만 가끔 드리는 게 다예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 너 덕분에 우리 너무 건강해. 나는 어디 가서도 나는 이거밖에 안 먹었다고 해서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제품 전달을 잘하세요. 고속노화. 저는 근데 시부모님한테도 사업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저희 시아버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0.1초 너무 솔직하세요. 그래서 너 다이아몬드 된다더니 2, 5년이라든지 왜 아직도 안 됐니?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시길래 아버님 아들이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거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너무 서러워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속노화의 시대예요.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이 성형하셔야죠.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면 생각이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양제가 저는 제일 사실은 코큐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소비자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 오메가3예요. 근데 이 오메가3가 사람들이 막 요즘 리포점, RTG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쿠아셀보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산패예요. 요즘 산패되지 않은 원료를 쓴 오메가3라고 광고를 많이 해요. 나와서도 산패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뉴트라이트가 어떻게 오메가3 다른 거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게 오메가3였어요. 오메가3는 나오면 산화예요. 열면 산화예요. 기름을 빼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돼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분해가 빠를수록 흡수가 빠를수록 빨리 상해요. 그래서 저희 프로틴이 그렇게 빨리 상하는 건 흡수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산화가 너무 빨라요. 오메가3는. 그래서 뭐에 산화돼요? 자외선, 빛에 산화되죠. 그래서 투명하면 안 되죠. 알수를 셀 수 있다면 이미 이건 독이에요. 그래서 끈끈하죠. 플라스틱의 지방산이 녹이기 때문에 석유를 녹이니까 같이 끈끈해져서 미세 플라스틱을 다 드시니까 플라스틱 용기도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공기에도 산화돼요. 근데 뉴트라이트가 어떻게 해요? 전 생산 공정을 진공관에서 가요. 공기가 없어요. 산화되지 않은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공기를 차단하고 가요. 산화 방지를 위해서 뭐도 해요? 빛도 차단해요. 깜깜한 암실 진공관에서 오메가3가 나오고 있어요. 산패된 오메가3 아무리 RTG여서 흡수 빠르면 독을 흡수 빠르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RTG 있죠. 저희 밸런스는 RTG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린을 훨씬 좋아해요.
원상태 그대로를 드시는 건 오메가3는 원래 1000mg이 좋지만 원래 4000까지는 일반인도 충분히 먹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드셔서 부작용 나는 사례라는 건 없고요. 그냥 혈액이 너무 맑아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중금속이요. 오메가3는 중금속이 제일 취약할 수 있어요. 오메가3에서 중금속을 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0.1, 중금속 관리 기준이 3.0이에요. 근데 아메이가 0.1이래요. 카드뮴, 흡수은, 식약청에서 있지도 않는 자체 추가 관리예요. 살모넬라균, 식약청에는 없어요. 이것도 혼자 해요. 근데 이것도 혼자 기준을 세울 수 있으려면 연구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가 나왔어요. 아까 0.1이죠? 저희가 0.1이었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저희는 0.005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이거보다 낮춰서 나오고 있는 오메가3예요. 이걸 드시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품으로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은을 이렇게 적은 수은의 생선의 기름을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아까 그 103세 저희 파트너 어머니는 103세인데 너무 건강하셨어요. 99세 때 저희 파트너가 오늘 내일 하셨는데 그때 사업을 했는데 3년 만에 이제 에메랄드가 된 저희 파트너인데요. 어머니가 더블엑스 밸런스팩을 드시고 갑자기 다시 혼자 목욕탕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밸런스팩을 전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계속 주무시고 졸고 어눌하고 계속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 노환인데 실제로는 약간의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메가3와 진코엠을 굉장히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산책을 다니시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사실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파트너 여동생이 언니 엄마를 너무 많이 살렸어. 적당히 그 정도로 활발하게 걷진 않게 살렸어야지. 근데 연세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생도 안 하셨는데 고관절을 수술하고 그날 회복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가셨어요. 그렇게 체력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어르신들은 연화장애가 있잖아요. 흡인성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셔서 실제로 가족들은 되게 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메가3를 그렇게 많이 드시게 했어요. 매달 25,000번의 제품을 테스트합니다. 1년에 50만 건 이상을 해요.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감사하게 쓰고 먹고 사용해보고 내 주변에게 이게 너무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그들이 떠오르면 사업이에요. 안 떠오르면 소비자죠.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올 뷰티리산이죠. 뷰틀레이트. 근데 이걸 하시면 리더님들이 이제 죽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단백질 쫙 계속 젖병처럼 빨고 뷰티리산 하면 우리는 100세 이족 보행과 올림픽을 나갈 수 있어요. 그걸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제 저희가 272와 648 균주가 나옵니다. 이게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공부 많이 하셔서 미리 소비자한테 기대하게 하시는 거 너무 필요해요. 이 뷰틀레이트가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장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소비자들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의 사업이 함께 성장하고 건강도 같이 성장하시면 너무 좋겠죠. 저는 이걸 제가 표를 만들어서 많이 소비자한테 체크하라고 그래요. 옛날에 사용하는 걸 체크하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체크가 돼서 사용하지 않는 걸 하라 그러면 이분의 패턴이 뭔지 알아요. 어디에 이분이 주로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 제품이 다 있는 것들이에요. 뭐 돌려드려요? 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는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저희 가정에서 빨간색 칠한 저 부분만 아메이가 별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냉장고. 신선식품 빼고 바깥은 전부 뉴트라이트 아메이로 생활 필수품으로 채우실 수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내 가정이 점점 건강해지고 지구가 건강해지고 나로부터 나가는 하천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 가정의 경제가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저는 시작했지만 제품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게 됐지 저는 결혼 전에 플래티늄을 달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쓸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공부하면서 그냥 더블 X를 처음에 먹었는데 오심이 나서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멀미가 나서 더블 X를 버린 적도 있고 뭐 이랬어요. 모를 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 소중해요. 더블 X를 공부하고 나서 전 더블 X 땅에 흘리면 3초 안에 주워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소중해요. 어떻게 재배됐는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온 건데 그걸 생각하시고 그 소중한 마음이 소비자한테 닿으면 그들이 그 표정에서 여러분이 이게 세일즈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100번 내 얼굴에서 나 세일즈 아니라고 말해도 내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사심이 가득하면 그들은 세일즈예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했고 너무너무 좋았고 이게 말하는 내가 너무 행복해. 이 오메가3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혈액 건강을 얼마나 좋게 만들 건가를 기대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너무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게 기대되면 비즈니스가 저절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한테 가는 내가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레어야 돼요. 마음이 설레어야 돼요. 이걸로 정말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 니네 가정이 너무너무 좋아질 거고 너가 건강하게 나랑 나이 들어서도 항상 여행 다닐 수 있을 거고 우린 지금도 이렇게 구두 신고 다닐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하신 것 같아서 좀 지나갈게요. 저는 살면서 유럽도 처음 와보고 이렇게 예쁜 바다도 살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또 뭔가 처음이라 두려워요. 근데 제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면요. 그냥 하는 거야! 3 a.m. and you're still online. I'm in my room waiting for a sign of life. 이게 왜 그러지? 안 되네. 더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 버킷리스트를 쓰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유튜버로 하면서 한 유튜브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는 게 모두 두렵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고민하시면 발이 무거워져요. 머리가 무거워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해보시면 경험치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제가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거절을 세게 받고 상처받았어? 더 센 거절 오면 앞에 게 까먹어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업설을 너무 많이 할 때 카탈로그를 뺏긴 적이 있고 남자친구랑 같이 들을 게 있는데 남자친구가 너 이런 애 만날 거면 나랑 헤어져 뭐 이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너 헤어지는 건 어때?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 그 다음에 소비자가 저 아메이 관심 없고 제품만 쓰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거절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상처도 그냥 내가 받는 거지 그들은 준 줄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헤어졌더라고요. 너무 잘 헤어졌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럼 비매너가? 뭐 이러면서 그랬어요. 저는 100% 저는 장형이에요. 제가 요리 미팅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요리 미팅 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저기 한 5대 뭐 종갓집 며느리 앞에서 요리 미팅을 한답시고 저희 파트너가 적어준 레시피를 다 잊어버려서 뚜껑에다 얹었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이게 무슨 레시피의 뚜껑인지 몰라서 그분한테 혹시 이 나물은 어디다 무쳐 드시나요? 이렇게 그분이 다 하시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PT가 나왔어요. 그냥 계속. 근데 솔직하기는 했어요. 저 사실은 요리를 못하고 건강을 주로 하는데 이거 올려놓고 건강 미팅 할게요. 이런 사이에 그때 인덕션으로 약불로 뭐 나물 세트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물에서 왜 약불로 해서 하라고만 써 있어서 몇 번 불인지 몰라서 아주 약하게 1번 불로 했더니 무가 땀도 안 식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그대로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해서 그분이 가스레인지를 옮기더니 자기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무치세요. 근데 이 무치는 뚜껑을 다 열어서 이게 어떤 무쳐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그분이 결국 다 무쳐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건강 미팅 할 때 안동찜 따 그랬는데 면을 또 처음부터 넣어서 이렇게 당면을 빨리 넣어도 되냐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된다 했는데 나중에 다 숟가락 갖고 오세요. 그래서 다 숟가락으로 떠먹고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는 요리하지 말고 냄비를 두고 가면 레시피를 주면 내가 준비하겠다. 그래서 저는 몸만 가고 그분이 요리를 해서
거기서 파운더스 PT 2조와 PT 1조가 나왔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송해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년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면 난 뭘 할 건가 해서 제 꿈을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가 티칭 프로가 있어서 골프를 치는데 같이 함께 하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도나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보석을 도전할 때 세도나를 데려갔는데 모두 보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 가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거 같아. Just do it. 그냥 해야 돼. 이거저거 생각하잖아.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냥 가. 내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냥 하는 거라고.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항상 꺾여. 근데 우리는 꺾였지만 또 해야 되죠, 일어나서. 매번 꺾이는데 우리가 꺾일 때마다 좌절할 수 없잖아. 그게 우리의 삶이야.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야. 그냥 해야 돼. 나 그냥 해. 참 웃긴 게 있어. 하기 싫은데 그냥 하다 보면 잘 풀려. 하냐 안 하냐 차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냐 차이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열심히 하시면 안 돼.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왜? 이 세상에 90%는 열심히 안 하는. 버티면 돼. 버텨. 그거밖엔 답이 없어. 버티면 분명 기회가 올 거야. 네, 아메이는 저희가 사업 설명하면 yes or no가 아니에요. do or not이에요. 내가 사업 설명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지 그 설명을 듣고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메이의 탱커에 80% 나 혼자 하죠. 그 80%가 돼야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리더죠.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시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시간 쓰는 걸 제일 아까워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행동, 무슨 상관이에요? 전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내가 무엇을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마인드가 처지는 거 올리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경기를 우리가 이기는 건 아무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근데 마인드가 처졌죠. 이거 올리는 거 스폰서 에너지 다 빼고 본인 너무너무 시간 낭비예요. 그냥 가시면 되고 그냥 하시면 돼요. 아메이는 누적의 사업이지 절대적으로 확률에서 누적을 이길 확률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태풍의 눈이에요. 어떤 경기에도 어떤 태풍이어도 가운데는 맑아요. 그 중심축에 내가 있으면 시련이라든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바깥쪽에 가면 갈수록 이 원심력으로 많이 휩쓸리게 돼요. 아메이의 축에 계세요. 그건 여러분의 스폰서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가 불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스폰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는 건 나보다 더 할 거라는 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는 이 기계가 배틀을 짜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실과 날씨를 움직여야 기회가 와요. 기회는 가만히 있을 때 오지 않고요. 움직였을 때 와요. 동력으로 하는 거예요. 행운의 운자도 운동의 운자, 움직일 운자를 써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사업 설명 한 번 했는데 사람이 턱 온다. 이거는 내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오면 쉽게 가요.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쉽게 가면 아깝지 않으세요? 공들여서 하세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메이를 너무너무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한테 정성껏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타이밍은 지금이에요.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누구든 그런 타이밍이 오죠. 이건 반복해서 와요. 그걸 내가 알아요. 지금이 타이밍이구나.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타이밍을 잘 잡아요. 그래서 횟수만이 답입니다. 제가 여기가 세도나인데요. 저희 여기 있는 리더가 다 이제 보석이 됐는데 제가 세도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걸 저희 팀에서는 보석이 되면 가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힐링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꿈의 버킷리스트에 항상 파트너들과 보석이 되면 세도나 가서 그 석양을 바라보는 거, 이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어줍잖아 이제 강의를 여러분께 했는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번 생은 아메이예요. 이생암. 여기서 30대, 40대, 50대를 거의 다 보냈어요. 그런데 후회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내가 건강하고 저희 집에 지금 부모님, 시부모님, 저희 남편 아무도 약 하나 먹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영양제를 약보다 더 많이 먹기는 하죠. 그렇지만 아직 다 건강하게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넘쳐야 감동이 생기고 그래야 비즈니스가 전 성장한다고 봐요. 여러분의 스폰서에게 감사하시고 시스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정말 멋지게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건강으로 그리고 또